일단 HBM은 잠깐 제껴놔. 트라이 한다니까. 그러면 레거시 제품, HBM이 아닌 레거시 제품의 상황은 어때 보니까 레거시 제품도 수급이 좋아요. 실질적으로 주가는 빠질 데는 없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속도의 문제지.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컨센서스나. 두 번째는 한국 시장이 일본이나 중국 시장보다는 안 비싼 걸 받잖아요. 만약에 한국이 만약에 매력적이라면 대표 주식을 뭘 살 것이냐? 삼성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근데 이게 조건부입니다. 네. 2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까지. 약간 변수가 생긴 거는 환율이 좀 뒷받침이 되면 아주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원화가 조금 1370, 60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 한국의 대표주를 사는 데 있어서 속도에는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핑크 넥타이. 네. 네네. 화사하네요. 네. 앵커님도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이렇게 다들 좀 피곤하실 거예요. 네네. 네, 피곤한 월요일에 조금 눈이 뜰 네. 수 있는 좀 활기찬 얘기,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얘기들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애플 얘기, 네. 뭐 엔비디아 얘기, 요거 우리 좀 재밌게 해볼까요? 네, 오늘 사실 말씀드린 건 애플하고 네, 애플. 그다음 우리나라는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와 그다음에 뭐 그런 걸 다 좌지우지할 것 같거든요. 애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부터 해서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 개발자 회의를 했었죠. 네. 근데 첫날은 중요한 게 빠졌어요. 2%. 그리고 첫째 날은 평가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다음날 완전히 뒤집어서 7%인가 이상 올랐죠. 그리고 수목까지 오르고 금요일에 약간의 이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보는 대로 봐야죠. 보이는 대로. 아니 첫째 날은 네. 아니, 혁신이 없다. 네, 다 혁신이 예상한 그대로다. 뭐 맞습니다. 이래서 뭐 주가도 좀 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왜 그 다음 날부터는 그랬던 건지 스토리를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이라면 네. 애플의 혁신은 어떤 제품의 기기에 혁신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아이폰, 어떤 게짓, 디바이스에 대한 건데 사실은 그 개발자 회의 있기 전까지 오픈 AI의 그 챗 GPT, GPT-4O를 어떻게 탑재해서 한다 이거는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날 보니까 그래 그거 해. 그리고 여러 가지 걸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AI라는 단어를 쓰다기보다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네가 똑똑한 기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전달됐거든요. 네. 애플 인텔리전스 똑똑하다고 느껴지잖아요. 똑똑한 거는 마음에 와닿았다기보다는 우리 그 에코시스템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말고 여기 있어도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 잘해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라는 그런 안심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텔리전스라는 게. 근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그건데 시장에서 처음 바라본 거는 뭔가 AI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네만의 어떤 서비스가 독특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거는 첫날에 안 보인 거죠. 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단순하게 얘네들을 자랑한 게 아니고 남들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걸로 전환이 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그럼 잠깐 봐봐. 그럼 애플의 아이폰이 더 잘 팔리거나 예전에 한 4, 5년 기다렸던 거를 앞당겨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른바 교체 주기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핵심이 AI라 하면은 결국은 애플의 업사이드는 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려진 거는 오픈 AI 이거를 시리아 같이 넣잖아요.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은 건 없어요. 이걸 장착하니까 애플이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누가 주는 이건 없고 이걸로 해가지고 오픈 AI 챗 GPT를 만약에 서브스크라이브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 등록하는 사람 생기면은 그 창출되는 레버뉴는 쉐어하기로 돼 있거든요. 애플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교체 주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어너더 레버뉴 소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커지니까 그 바텀 라인, 영업이익 측면에서 EPS 측면에서 업이다. 그거에 대해서 바로 다음날 전반적으로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애플 그 기별 컨퍼런스는 말은 세 마디였습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와닿지 않는데 보안이라는 거, 개인 보안, 프라이버시죠.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했어요. 네. 근데 너무 딱딱해 보이잖아요. 네, 딱딱해 보이는데 개인 보안을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그 아이폰, 아이패드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합해 가지고 하면서도 보안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데 일상적으로 실용적인 거 필요한 걸 해주지 쓸데없는 자랑하는 거 없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기능을 여러 그 프로덕트에서 끊임없이 seamlessly 통합적으로 하면서도 보안을 완벽하게 한다. 이런 거를 한번 곱씹어 보니까 뭔가 그러면은 얘네 프로덕트 제품을 한번 믿고 다음 아이폰 16 나오면은 한번 교체해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텔리전스란 말 자체에서는 실제 인텔리전트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똑똑한 투자자들은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뭐 지네들이 인텔리전스야.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제품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오픈 AI를 통해서 시리하게 한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번 달 말에 올해 말에 iOS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거 결국은 넘버죠. 첫날 2%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건 스탠이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를 가져온 건데 이 친구들이 아이폰에 대한 올해 판매를 아마 2억 2,800만 대. 이게 아이폰을 과거에 산 사람들 중에서 4.8년에 한 번 정도 교체 주기라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걸 기준으로 EPS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뭐 통합적이고 프라이버시하고 인텔리전트하는 걸로 해서 교체 주기가 4.3년, 0.5년이니까 반년이죠. 반년 6개월이죠. 6개월 정도 교체 주기를 앞당겨서 사람들을 사게끔 만들면은 출하량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며 그러면은 결국은 영업이익 측면, 순위 EPS 측면에서는 한 8% 늘어난다는 예측을 내놨어요. 이게 교체 주기가 앞당겨지는 6개월. 강력한 유인책은 AI. 그렇죠. 네. AI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성적인 거죠. 근데 하여튼 모건에서 나오는 것이 6개월 앞당기는 거 가능하지 않겠어? 5년짜리가 6개월? 8%? 근데 그 전에 2% 왜 빠졌지? 네. 이러다 보니까 보세요. 2% 빠진 거, 그 다음에 7% 오르고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구매 빼놓고 하니까 딱 그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믿어봐. 물론 제품은 아이폰 16이 나오는 9월 때 나온 거고 아이폰 15의 하이엔드 그러니까 프로 맥스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5의 하이엔드하고 새로 나온 아이폰 16이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거 봤을 때는 이런 교체 주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거는 맞고 이 실현이 된 거는 그때 못 판 사람들이 좀 팔았기 때문에 밸류가 아주 싸지는 않으니까 일단 하루 정도는 이익 실현이 갈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이에 이 한미 반도체 우리 국내에서 시총 변화가 굉장히 컸을 엄청났습니다. 정도로 네. 그렇죠. 급등을 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한미 반도체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네. 원래 최고 목표치는 26만 원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최근 그러니까 가장 최고가는 근데 최근에는 한 두 군데에서 한 20만 원 정도에서 또 추가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조 나오고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적정히 모아지니까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날은 수익 실이 많았어요.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그 최고 목표치를 갖고 계시는 분 26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 올해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1조, 그 다음에 1조 6천 이런 식으로 이익이 따라오니까 거의 7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익이 만약에 이게 70% 성장이 맞다면은 이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26만 원은 25년 내년 기준으로 60배가 되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70%대가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면은 현재 주가가 18만 원인데 맞나요? 좀 올라가다 내려왔죠. 그것이 42배거든요. 그럼 더 이상 못 가고 여기 멈추는 건 뭐냐? 성장성을 70% 이상이면 당연한 건 아니지만 지금 주가에서 더 갈 룸이 분명히 있지만은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내년 기준으로 PER이 한 30배 중반 정도 되거든요. 엔비디아보다 높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는 이미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알파 그로스는 성장률이 80% 90%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보통 한 3, 40% 되거든요. 3, 40%의 넘버 원 해자가 있는 업체가 30배다. 그럼 우리도 해자가 있다. 그러면 60% 정도의 이상 성장하면 60배. 지금 42배는 싼가 안 싼가. 사람들이 가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냈을 땐 두 가지입니다. 한미 반도체와 엔비디아가 비슷한 거는 누군가 대체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대체가 지금 당장에 안 된다고 사람들이 컨센서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네. 한미 반도체는 악유가 자꾸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배를 바로 가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 26만 원에서 만약에 이걸 많이 끌고 온 분이라면은 저번에 한번 제가 그 목표 주가 활용법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0.8배, 0.9배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한번 가늠해 보면서 접근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실현도 그런 관점에서 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버가 밝혀져야지 이제는 50배 돼야지 20만 원 이상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서 공방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더 갈 수 있다. 사실 지금 1년간 500%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고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있을 수 있죠. 없죠. 가격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 간다 하는 쪽의 주장과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주장이 대표적으로 뭐 한두 가지쯤 네. 제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더 간다고 하는 거는 여기 넘버에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미반도체가 지금 전혀 얘기가 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되고 있더라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구체화되거나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같은 넘버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전망을 정성적으로 지켜놓으면은 아마 이거는 PER 50배, 60배.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주가하고 최고 목표 주가 사이의 괴리는 바로 또는 빨리 좁혀질 수 있는 잠재력은 남아 있죠. 그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안 좋게 본다고도 쉽지 않다는 건 이거예요. 엔비디아는 해자가 확실하지만 우리는 뭐 해자가 1년 이상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면 그로스가 성장이 70%라도 아마 깎으면은 40배 어느 정도면은 다 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인연도 사실 뭐 스토리가 굉장히 좀 길입니다. 많은데. 네. 네. 자, 이렇게 주가 측면에서의 분석들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네.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네, 해주고 요즘 있긴 며칠 한데. 사이에 그렇죠. 예.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HBM은 잠깐 체크나 트라이 한다니까 노력은 한다. 언제 할지 7월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요. HBM3 이게 8단이 됐든 12단이 됐든 프로그레스는 나중에 보고요.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일단 사람들이 약간의 기대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보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HBM에서는 뒤져서 D램의 영업이익금으로는 1등을 뺏겼습니다만은 전체 개수로 보면은 D램이고 낸드는 1등을 맞거든요. 그러면 레거시 제품, HBM이 아닌 레거시 제품의 상황은 어때 보니까 레거시 제품도 수급이 좋아요. 공급이 딸려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에 대한 가격 전망이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는 빠질 데는 없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속도의 문제지. 이런 컨센서스가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는 주가다. 아까 말한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컨센서스나 두 번째는 한국 시장이 일본이나 중국 시장보다는 안 비싼 걸 받잖아요. 근데 중국, 일본 많이 갔죠. 최근에. 근데 한국은 여러 가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한국이 만약에 매력적이라면 대표 주식을 뭘 살 것이냐.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그냥 수급적인 측면이고 맨 마지막에는 그러면 결국은 시간 문제인데 최소한 매도는 하지 않는다. 매도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주식을 플레이하는 사람도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건부입니다. 네. 2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까지 2분기 실적이 7월 첫 주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약간 변수가 생긴 거는 환율이 좀 뒷받침이 되면 아주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환율이 유럽의 프랑스의 이슈로 인해서 원화가 강세가 되지 않고 약간 좀 더 약세가 됐죠. 1380으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원화가 조금 1370, 60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 한국의 대표지를 사는 데 있어갖고 속도에는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이 파운드리 행사를 열었는데 네네. 여기에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승부수라든지 네. 홍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26년이 가장 빠른 네. 거고 27년의 얘기거든요. 26년, 27년에 뭐 1.4나노다, 그렇죠. 2나노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TSMC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1년 늦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늦은 거를 우리는 완벽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잘 준비하겠다. 뒤쳐졌습니다만 패스트 팔로우로서 안정적인 제품을 패키지로 하겠다는 건데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 타이밍이 그 6월 지난주에 지금 파운드리 데이라는 게 있어서 오비락식으로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빠질 거 없잖아. 이게 합친 거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파운드리 데이의 어떤 큰 영향력이 주가에 반영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TSMC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TSMC는 고객사에 굉장히 맞춤으로 그렇죠. 서비스를 하는데 네네. 삼성전자가 그것에 좀 뒤진다라는 네. 비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맞춤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좀 각오를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한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떻습니까? 각오를 보인 거는 좋은 거죠. 없는 네. 것보다. 근데 이제 그 실행적으로 해갖고
고객한테 어필돼서 되는 거는 거기도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니까 그래서 오더를 주느냐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다른 뉴스에 하면은 최근에는 또 그 TSMC에 들어가는 구글 같은 경우도 오히려 TSMC 걸 다시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TSMC가 오히려 3나노의 제품이 수요가 많아져서 걔네가 가격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한 15%가 20%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 올리겠어요? 경쟁이 없으니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의지를 보이는 건 좋은데 당장의 실적은 오히려 파운드리에서 성과가 빨리 나지는 오히려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건 조금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하이닉스도 네.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하이닉스는 봐야 되고요. 간단합니다. 네.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목표 주가 25만 원 평균 잡아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0.8배 하면 대충 다 왔어요. 그것이 20만 원 중반 이상 가려면은 그러니까 최고치 목표 주가 30만 원인데 목표 주가가 더 30만 원 이상을 불러야 되거든요. 심플합니다. 내년도 이익이 지금 갈려 있어요. 30조 초반하고 40조대, 한 10조 차가 나거든요. 이것이 상단으로 높여지면은, 그러니까 40조 정도로 올해 한 25조인데, 40조 정도로 높여지면은 목표 주가 지금 갖고 있는 최고치를 근처로 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사시는 사람이 많이 생겨도 과거처럼 삼성전자 롱 때문에 하이닉스 주식이 지속적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이닉스 HBM에서의 그 레거스는 아주 도미넌트한 그거는 당분간 올 연말까지는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좀 견조한 거에서 좀 둔화될 수 있지만 이게 하락의 방향을 틀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다 없고 거의 없고 네. 내년도 이익이 지금 30조에서 40조로 높아지는 그 트리거 그게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말이 될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실적을 하는 8월 말이 될지 요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시장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시장처럼 2,570, 네. 2,590, 2,790 여기 있습니다. 2590, 2790인데 상단에 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프랑스발 불안한 그 대외 변수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에 5월 PC가 나옵니다. 네. CPI도 나왔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기를 바라고 마지막 6월 27일 날 TV 토론하고 마이크론 실적. 가장 중요한 거는 펀더멘털리는 6월 27일입니다. TV 대선 토론하고 미국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을 이끌어 가시고 실적이 좋은 화장품, 미용, 음식료 등을 중심으로 한 5, 60% 갖고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